제가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제 동료분들이랑 먹으면 꼭 듣는 얘기가 있어요.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드세요?" 이 말씀을 꼭 들어요. 이 얘기를 제 직장 동료분들도 하시는데 또 보다 못한 배식해 주시는 여사님도 하세요. 제가 밥을 얼마나 뜨냐면 한 3분의 1 공기 정도밖에 안 뜨거든요. 다른 사람들 뜨는 걸 뭐 이제 어떤 분들은 1.5 공기 분량도 뜨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 분량? 그거밖에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먹냐."고 다들 난리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 최적 섭취 비율을 알려드렸죠. 총 에너지, 내가 하루 동안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를 탄수화물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밥을 적게 먹냐, 반칙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밥을 저는 적게 먹는 이유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이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사실 밥이라도 좀 적게 드셔야 되세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살을 좀 빼고 싶어요. 그래서 과체중 기준으로 하루 필요한 열량을 계산해 보면 제 키가 대략 165cm 정도 되거든요. 167cm인데 그냥 뭐 이렇게 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기 쉽게. 이 표도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과체중, 정상 체중, 저체중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드릴 테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열량, 하루 필요하신 열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65cm를 기준으로 하고 어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진료하면서 4시간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많이 활동은 하진 않아서 가벼운 활동 정도로 할게요. 출퇴근을 차를 타서 그런지 아마 지하철 타고 그러면은 보통 활동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활동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1,400kcal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햇반의 영양 정보를 밥 한 공기의 영양 정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햇반 한 공기에 315kcal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대략 300으로 잡아서 아까 봤었던 하루 필요한 열량이 1,400kcal였죠. 이것의 50%는 700kcal예요. 이걸 밥 한 공기의 열량 300으로 나누면 하루에 제가 먹어야 되는 밥은 2.3공기가 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로 따지면 탄수화물은 1g당 4kcal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탄수화물로 따지면 175g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실제로 먹는 양은 밥 2.3공기가 아니고요. 밥으로는 한 1.5공기, 많이 먹어야 1.5공기고요. 하루에 한 공기 정도밖에 안 먹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달달구리한 카라멜 마키아토는 한 잔 먹고 싶어요. 이거 한 잔 먹으면 아침에 식사 제대로 못하고 올 때도 있는데 또 배도 든든하고 또 다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정말 포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요.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일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2가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 two servings, 2회 제공량. 건강을 위해서는 연구에 따르면 two servings 2회 제공량만 2가 분량만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의 한 2배를 먹어요. 네. 그래서 과일 무게만 따지면 대략 한 400g 먹을 거예요. 채소 과일 섭취량 하루에 400g 맞추면 건강하다고 WHO에서 그랬는데 저는 일단 과일만 400g을 채우고 거기다 채소를 또 먹습니다. 네, 그래서 과일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밤이 되면 초콜릿을 좀 먹어야 돼요. 초콜릿은 왜 먹냐? 공부를 하면 초콜릿이 땡기더라고요. 이 유튜브를 만들면서도 제가 논문 공부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 공부를 할 때 초콜릿이 땡겨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다크를 먹어요. 그래서 초콜릿 슬라이스 이렇게 한 개짜리 작은 거 포장된 게 있어요. 이거를 보통 평균 하루에 5개를 먹어요. 네. 그러면 이걸 다 먹고 밥까지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으로 밥을 먹으면 사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저도 금방 살찌고 당뇨병,
대사증후군, 지방간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만큼 대사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밥을 차라리 줄이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밥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저한테 정말 저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이 음식을 달달구리한 음식을 정말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음식들에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라멜 마키아토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달면 또 못 먹어요. 너무 달면 맛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킬 때 시럽 반만 넣어주세요 하고 시킵니다. 그러면 시럽 반만 넣었을 때 시중에서 파는 커피 음료 중에 가장 당도가 비슷한 음료는 이 로어 슈거 에스프레소 라떼예요. 이 커피도 예전에는 한참 먹었었는데 이게 저는 또 커피를 디카페인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그 커피에는 디카페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커피숍에서 주문을 해서 먹는데 디카페인에 시럽 절반만 넣은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리스타로즈 로어 슈거랑 거의 비슷해요. 당도가. 거기에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7g이 들어있어요. 17g. 자, 그래서 커피에서 하루에 17g을 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일의 경우에 인터넷에 쳐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어, 블루베리, 콤마, 열량 요렇게 치면은 요런 열량을 알려주는 정보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과일마다 열량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과일이 한 100g당 무게로 따졌을 때 한 100g당 탄수화물 12g을 함유하고 있어요. 평균 잡아서. 그래서 제가 하루에 먹는 과일의 양이 한 400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하루에 48g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이요. 제가 사랑하는 다크 초콜릿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섯 피스, 요거 다섯 조각이 한 서빙이에요. 1회 제공량이에요. 그래서 1회 제공량당 탄수화물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 15g입니다. 15g. 그래서 다크 초콜릿으로부터는 하루에 15g의 탄수화물을 얻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다 더해볼게요. 커피에서 17g, 과일에서 48g, 초콜릿에서 15g 다 더하면 80g이 됩니다. 제가 밥 이외에 다른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80g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총 필요한 탄수화물은 175g인데 거기서 80g을 빼야겠죠? 그러면 95g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밥 1.4공기에 비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하루에 한 공기에서 1.5공기 정도까지 먹거든요. 딱 적당한 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적게 한 공기 정도밖에 안 먹는 날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날은 초콜릿을 조금 더 많이 먹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초콜릿 중에 하나가 초콜릿 안에 이렇게 카라멜 필링, 캐러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캐러멜 필링이 들어간 이 초콜릿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먹으면 많이는 안 먹고 하루에 두 개씩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세 개 먹는 날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 하면은 탄수화물의 양이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한 개당 9g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하면은 18g이에요. 이거 빼면은 딱 밥 한 공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탄수화물 음식 다 빼고 나면 제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은 먹어도 되는 밥의 양은 딱 한 공기가 남고 그걸 하루에 세 번에 나눠서 먹으니까 한 번 밥 먹을 때 한 3분의 1 공기밖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디저트 배는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을 밥으로 일단 다 챙겨 먹고 거기다가 내가 맨날 먹어야 되는 뭐 요즘 저뿐만 아니라 커피 한 잔씩 드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초콜릿 아니더라도 과자 같은 거 군것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과일은 두가 분량을 꼭 드셔야 되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먹고 거기다 디저트 또 챙겨 먹으면 살이 금방 찌겠고 또 당뇨병이나 지방간 이런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이 금방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
그 밥 말고 탄수화물 드시는 게 꼭 있다. 이제 밥 말고 드신 탄수화물이 있다면 그걸 꼭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커피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포기할 수 없다면 밥이라도 줄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니까 밥 반 공기 빼고 초콜릿을 먹으니까 또 반 공기 빼고 디저트를 먹으니까 또 반 공기 빼고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서 이제 이렇게 다 줄여 나가면 밥 한 공기밖에 안 남아요. 제가 여러 식단, 뭐 영양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중해 식단이에요. 지중해 식단이 정말 놀랍게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5대 3대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연구에서도 이게 가장 좋다고 그 분석이 되는데 또 공교롭게 지중해 식단이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식단이고, 근데 뭐 지중해 식단을 딱 이렇게 맞게 지키기에는 막 이렇게 요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좋은 식단의 조건을 좀 단순화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지키는 좋은 식단의 조건이요.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 과일은 하루에 400g 이상 섭취하셔야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과일은 하루에 2회 분량, 2회 제공량을 먹어줘야지 암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를 확인했던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큰 과일이면 하루에 한 가만 드셔도 되세요. 그래서 2회 제공량 분량은 먹어야 되고 일단은 채소,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하루 열량의 50%까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는 밥을 한 공기를 먹고 나머지를 먹으면 하루 열량의 50%가 탄수화물로 딱 채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기름을 먹어야 돼요.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기지만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기름으로, 가장 좋은 기름은 올리브유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메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들기름도 가끔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식단 챙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백질을 챙겨 먹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 챙겨 먹기에 대해서 조만간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건강하려면 일일 열량의 20%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하루 열량의 20% 도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나 요거트, 견과류랑 요거트나 유산균 둘 중에 하나. 요거트를 먹을 때도 있고 유산균을 먹을 때도 있고 요거트도 사실 당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 거 전날 많이 먹었으면 요거트 안 먹고요. 유산균 먹는 날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 조절해요. 요거트나 유산균은 이제 동일 식품이니까 유산균이 들어있는 동일 식품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먹는데 좀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싶으면 열량도 필요하고 하면 요거트를 먹고 열량은 충분해. 그럼 유산균을 먹고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식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식물 유래 영양소 이런 거 들어있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이걸 다양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하게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살 빼고 싶은데 살 안 빠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살 빼고 싶은데 살 안 빠지시는 분들은 내 몸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시겠지만 밥 이외에 내가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시간 내셔서 한번 칼로리 카운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이제 밥 이외의 탄수화물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차선으로 밥을 줄여 보세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그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동영상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 어떻게 챙겨서 먹어야 되는지, 단백질 먹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